코스피가 12일 장중 5% 급락한 것을 두고 블룸버그 통신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 언급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한국 고위정책당국자가 AI 산업에서 발생한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언급한 이후 한국 증시가 큰 변동성을 보였다고 직격했습니다. 블룸버그는 김 실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이날 한국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을 촉발했다며 투자자들이 해당 제안이 실제 어떤 정책을 의미하는지 해석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시장이 김 실장의 AI 국민배당금 구상을 반도체 기업을 겨냥한 새로운 과세 신호로 해석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투자자들의 혼란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블룸버그는 김 실장의 발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이 AI 슈퍼사이클로 막대한 수혜를 입는 가운데 그 이익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다만 블룸버그는 김 실장이 기업 이익에 대한 새로운 횡재세를 도입하자는 것이 아니라 AI 붐으로 늘어난 초과 세수를 활용하자는 의미라고 해명하면서 코스피는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역시 급락 후 반등했다고 했습니다. 지난 7일 기준 5대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40조 5,029억 원을 기록하며 3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5월 들어 3영업 일간 증가 규모는 월간 기준으로 2023년 10월 8,726억 원 이후 2년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이 돈이 단순한 생활비 대출을 넘어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비투 자금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고 여유가 생기면 다시 갚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접근성이 높지만 그만큼 투자 손실이 발생했을 때 충격도 빠르게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빚을 내 주식 매수에 나섰다면 주가 하락 시 손실은 원금에 그치지 않습니다. 대출이자 부담이 동시에 붙고 신용융자까지 함께 사용한 경우에는 반대매매 압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주가가 조금만 밀려도 보유 주식이 강제로 팔리고 손실이 확정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비투가 개인의 실패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40조 원을 넘었다는 것은 그만큼 가계가 이미 높은 레버리지에 노출돼 있다는 의미입니다.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이자 부담이 누적되면 소비 여력은 줄어들고 주식 손실까지 겹칠 경우 가계 재무 건전성은 빠르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지난 4일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주담대 잔액은 612조 2,443억 원으로 전달 대비 1조 9,104억 원 증가하며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담대 증가 배경으로는 정책 대출 확대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히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보금자리론을 활용한 잔금 대출이 늘며 주담대 잔액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보금자리론은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가구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정책 모기지 상품으로 장기 고정형 상품이라 총부채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아 규제 국면에서 수요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담대 증가 영향으로 가계대출도 확대됐습니다. 지난달 기준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767조 2,960억 원으로 전달 대비 1조 5,670억 원 증가했습니다. 특히 문제는 대출 증가 속도보다도 경기 둔화 국면에서 빚으로 소비와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리 부담이 다시 커질 경우 연체율 상승과 소비 위축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며 자산 가격 하락까지 겹치면 중산층의 재무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가계부채 확대가 내수 침체와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26일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3월 말 한국의 실질실 효환율 지수는 85.44로 집계됐습니다. 한 달 전보다 1.5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겁니다. 실질 실효환율은 특정국 통화와 1:1 관계를 보여주는 명목 환율과 달리 주요 교역국의 물가와 통화 가치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원화의 실질 구매력을 측정한 지표입니다. 원화의 가치를 100으로 봤을 때 100보다 낮으면 원화 가치가 저평가된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원화 가치는 글로벌 주요 국가 비교에도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국의 지수는 BIS 통계 대상인 64개국 중 일본과 노르웨이에 이어 세 번째로 낮았습니다. 원화의 하락세는 지난해 10월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8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후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으로 90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환율 상승과 수입 물가 급등입니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 기준 한 달 새 6.3% 뛰며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500원 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중동전쟁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같은 흐름이 장기화될 경우 수입 물가를 자극해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우고 실질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2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악의 신용카드사의 3월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42조 9,941억 원으로 전월 말 대비 92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드론은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로 경기 상황이 악화될수록 증가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특히 최근처럼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금리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카드론으로 수요가 몰리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자금 이동이 아니라 서민층의 자금 사정이 그만큼 악화됐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장기화될 경우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카드론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고 상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더 큰 위험은 이 같은 부실이 카드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카드사는 자금 조달 과정에서 은행과 긴밀히 연결돼 있어 카드론 부실이 확대될 경우 은행권의 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 시스템 전반의 신용 리스크가 확대될 경우 자금 시장이 경색되면서 대출 축소와 실물 경제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카드론 증가세는 단순한 대출 지표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체력 약화를 보여주는 신호로 볼 수 있으며 향후 연체율 관리와 취약계층 대응 정책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에 나섰지만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4개월 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시가 큰 변동성을 보였음에도 오히려 비투는 증가하면서 신용대출을 비롯한 기타 대출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72조 8천억 원으로 전월보다 5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기타 대출 잔액은 237조 1천억 원으로 5천억 원 증가했는데 주식 투자를 위한 신용대출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입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금융 시스템 전반에 부담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대출 중심의 증가 흐름은 금리 변동에 취약한 구조를 만들며 향후 금리가 상승하거나 증시가 조정을 받을 경우 연체율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 비중이 높아질수록 주가 하락 시 반대 매매가 급증해 시장 변동성을 더욱 키우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계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소비 여력이 위축되고 이는 내수 경기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위험 자산으로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지속될 경우 단기적인 시장 충격이 실물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정교한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31일 오전 9시 40분 기준 원달러 환율이 1,527원을 돌파했습니다. 외국인도 1조 원 넘게 국내 주식을 순매도하며 증시 하락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환율 급등과 외국인 매도세가 동시에 확대되면서 국내 금융시장 전반에 불안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차손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추가적인 자금 이탈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대형주에 집중되면서 코스피 지수 하락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개인 투자자들의 비투 물량까지 흔들릴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주가 하락으로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 반대 매매가 발생하고 이는 다시 추가 하락을 유발하는 연쇄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신용거래 잔고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충격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여기에 환율 상승은 단순히 금융시장에만 그치지 않고 실물 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인플레이션 압력을 자극하고 이는 다시 금리 상승 기대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환율 고금리, 증시 하락이 동시에 나타나는 구도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외국인 수급과 환율 흐름이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지 않는 한 글로벌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시장 안정 대응과 함께 외환시장 변동성을 억제하기 위한 추가 조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카드론 잔액이 2달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여신금융협회 통계에 따르면 9개 카드사의 지난달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42조 9,02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카드론을 갚지 못해 카드사에서 다시 대출을 받는 대환대출과 결제성 리볼빙 잔액도 전월 대비 증가했는데 대환대출 잔액은 지난달 1조 4,641억 원에서 1조 5,399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카드론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고금리 대출인 만큼 잔액이 늘어날수록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기존 대출을 갚기 위해 다시 대출을 받는 돌려막기 구조가 확산될 경우 가계의 부채 구조가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지연되거나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취약차주의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실제로 소득 증가 속도가 부채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비 여력은 급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내수 경기 둔화로 이어지며 경제 전반의 회복세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권 전반으로 리스크가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카드사 건전성이 흔들릴 경우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이는 다시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계부채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과 직결된 문제로 향후 경제의 핵심 위험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